어떻게 영원히 될 수가 있는가? 정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권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내 나머지 인생 뺑기를 죽이는 데쓸 거야. 권 대표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 비슷한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해가지고 마치 염전 노예처럼 사건이에요.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저는 이수정입니다. 사건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김은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기 씨 유명한 가수이시죠. 그분이 18해 동안 소속사 훅 엔터테인먼트사와의 분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음원의 수익을 배분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3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어찌저찌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 문자가 원래는 소속사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승기 씨한테 가게 됐답니다. 2021년에. 그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 내 음원 수익이 3천만 원이나 된다니 하고서는 이제 깜짝 놀라서 주변에도 알아보니까 음원 수익이라는 게 있다. 이게 매년 뭐 너 정도 되는 사람들은 꽤 될 거다. 이런 이제 선배들의 권고에 따라가지고 내용 증명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아마 그런 내용을 이승기 씨가 그전에는 잘 알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승기 씨가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행사했을 때 못 받은 게 아니고 음원. 즉 노래에 대한 음원에 대한 수익이 있는 건데 그 수익은 본인이 몰랐던 이유가 그 후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승기가 뭐 돈 얘기하게 되면 야 너는 마이너스 가수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노래를 부르고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이승기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내 아예 콘서트도 해주게 되면 그거는 회사에서 손해보면서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다 보니까 음원 얘기는 수익을 끊이지도 못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한 대로 그런 문자를 보니까 이 얘기 있네. 그렇죠. 라고 해서 그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뭐 수십억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분쟁하겠다. 정산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권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이승기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 내 나머지 인생 뺑기를 죽이는 데쓸 거야. 내가 진짜야. 이거 협박입니다, 사실은. 권 대표는 야 너를 어렸을 때 키워가지고 이렇게 커줬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씹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요즘 세상이 어느 때입니까? 키워줬다 하더라도 정당한 계산을 해야 되고 계약서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분쟁이 됐다고 보는 거죠. 내용 증명을 하게 돼가지고 알려진 이제 음원 수익이 거의 100억 단위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책을 팔면 뭐 카피라이트이 있으니까 수익이 이제 매년 보고가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승기 씨는 뭐 훨씬 더 인기도 좋고 노래라는 게 사실은 뭐 이승기 씨 노래지만 노래방에서 부를 때마다 사실 음원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승기 씨 노래를 부를 때마다 수익이 발생을 하다 보니 전체로 보면 거의 100억 단위의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것도 이제 내용 증명상에 추적이 되는 기간까지만 했을 때 100억이고요. 추적이 안 되는 기간이 있답니다. 워낙 오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거 전성기 때 몇 년 뭐 인기가 막 있을 그 시절은 지금 이 100억 안에 포함도 되지 않은 총액이 100억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이만저만한 수익이 아니었을 텐데 왜 이거를 도대체가 이승기 씨가 알 수가 없게 처리가 됐느냐 기획사에서 하는 게 지금 쟁점이 사실 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승기 씨가 받을 돈을 권 대표가 개인적으로 그걸 횡령했다고 보게 되면 그게 업무잖아요.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가능하고 또 사물을 롱테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서류를 조사하겠다 그러면은 업무상 배임죄도 가능한데 만약에 1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너는 마이너스 가수니까는 너는 돈 못 벌어줘서 마이너스야. 그럼 내가 그중에서 7억을 받아야 되는데 10대 7이면 안 준 거잖아요. 그 횡령죄도 있지만은 속여서 돈을 직접 교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도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형법상으로 사기, 횡령, 배임 요거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승기 씨가 고소를 하겠죠. 그러면은 합의해서 돈을 주고 풀려날 수는 있지만 합의 안 하고 나 그냥 몸으로 때울래, 처벌 받을래 라고 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러면 못 받지 않느냐.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나오기 때문에 손해배상 하려고 그러면은 재판 들어가면은 이승기 씨가 이길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 대표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승소 판결문을 줘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기 전에 가처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압류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권대현 대표가 건물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은 민사소송을 해서 이승기 씨가 못 받은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권 씨라는 사람이 18살짜리 어린 고등학생을 데려다가 정말 사실은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이득을 취하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 비슷한 소위 가스라이팅 같은 걸 해가지고 너의 가치는 나의 조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의존성 같은 거를 세뇌를 시켜가지고 혼자서는 아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만든 그 잘못, 그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돈 몇십억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시절에 대한 손해, 그거는 사실은 그냥 금전적 손해가 아니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세에 데뷔를 했는데 초창기에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키워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좀 불합리한 계약, 불리한 계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유명한 이선희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이선희 퀴즈라고 해가지고 이선희 씨가 이승기 씨를 키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선희 씨 매니저였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렇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 대표한테 아마 그 경제적인 얘기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이런 상황인데 이 사건이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말이냐? 몰랐다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이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사를 안 해주면은 소송을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녹취하고 이 쟁점이 된 거죠. 보통 드라마나 예능 프로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건마다 계약서를 사실 이승기를 앉혀놓고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승기 씨는 계약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기는 알았는데 본인이 쓴 계약서만 계약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원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은 이제 계약서 상에 특히 이제 가수들은 음원 계약이나 뭐 책을 썼다. 그러면 카피라이트에 대한 이제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걸 예상하고 몇 퍼센트를 뭐 어떻게 나누겠다 이런 거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예계 관행상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게 뭐 과거에는 아주 관행처럼 계약서 없이 활동을 하고 결국에는 그 어린 미성년자를 데려다가 내가 너를 키워줄게. 그렇죠. 그게죠. 그거죠. 무슨 계약서도 없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세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권 대표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그냥 순전히 호기심으로 인터넷에서 권 대표가 누구인지 뭐 검색도 좀 해보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던 사람인가 하고 보던 와중에 저는 권 대표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잠깐 여기서 저 지금 사진을 보게 돼 사진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부 패널이라든지 일반인들은 저 사진을 보고 권 대표가 남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많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저분은 여자가 맞습니다. 남자 아닙니다. 원래 권진영 씨가 이선희 씨의 이제 매니저를 하면서 후크 뭐 엔터테인이라는 것도 5천만 원으로 만든 회사라고 능력이 대단하죠. 물론 권 씨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긴 하나 소속 연예인들 과거에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뭐 소속사와 잘 대화가 되지 않는다. 소속사에서 정당한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승기 씨에게만 이런 소위 갑질이라는 걸 한 게 아니라 나머지 연예인들에 대하여서도 갑질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뿌리가 깊은 일인지 일반적인 여성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좀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약간 캐릭터가 다른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올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권 대표가 끝까지 숙이고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과도 하지 않고 매니저와의 녹취록에 나오듯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과하는 내용, 그렇죠. 본인의 재산을 팔아서 배상을 하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180도 태도가 왜 바뀌었는지가 사실 굉장히 궁금.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무엇인가요? 기스 땡땡이라는 언론 그
기사에서 뭘 터뜨렸냐면 네.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권 대표가 쓴 법인카드 내용을 입수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수한 내용을 보니까 권대영 대표가 6년 동안에 28억 썼다는 겁니다. 법카로. 그런데 법인카드라는 거는 영업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인카드를 권대영 대표가 한 달에 8천만 원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한 거예요. 땅 때리면은 명품이 나와. 땅 때리면 해외여행을 가. 자, 그런데 그걸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한테도 법인카드 500만 원 쓸 수 있게 한도를 줬어요. 또 그 권 대표의 동생이 있다고 그래요. 위장 취업, 가짜로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요래가지고 그것도 매덕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 이 권대영 대표의 지인이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지금 그 여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미지 여성인데 네. 일부 말하는 건 루비 땡땡에 근무했던 여성인데 그 여성 지인한테 법인카드를 1,000만 원짜리를 줬다는 겁니다. 이 1,000만 원짜리 법인카드가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이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남바와는 권 대표, 네. 남바2가 이 지인이에요. 회사 네? 관계가 없는데. 가족도 근데 아닌데?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한 1억 얼마를 썼는데 우와. 그중에서 한 6,200만 원 정도가 반 정도가 명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를 본인이 쓰면서 지인도 줬고 자기 동생, 부모 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디스 거기에서 내역서를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습득한 거는 네,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내역서를 네, 갖고 네. 있으니까 그건 바뀔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승기 쪽에서 그걸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자기가 질 질 거고 수밖에 없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때문에. 네. 사과문을 내면서 개인 재산도 내놓겠다. 합의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진실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이고 거실을 떠나서 일단은 이승기 쪽에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승기가 승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전번에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승기 씨 그 매니저랑 행사를 가면서 27,000원짜리 빵이랑 뭐 논다고 음료수를- 하니까 야 그거 왜 법카드 써? 개인 카드로 쓰라고 그래. 이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권 대표의 그 이사들이 네. 점심시간에 네. 스파에 가가지고 스파 아십니까 혹시? 네, 뭐 스파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아요. 180만 원 썼다는 거예요. 한 반에. 아, 스파에 가면 180만 원씩 결제할 수 있나요? 아, 그랬다. 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알다시피 권 대표가 잘 알지겠지만은 명품을 좋아해서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VIP가 아닙니다. VIP라는 거예요. 아, V가 세 개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에르 땡땡, 샤 땡땡, 쿠 땡땡, 구 땡땡. 아,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건 바뀌어야 되나요? 아니요. 예. 욕같이 들려서 좀 그렇네요. 요거를 청담동에 단골이 돼가지고 VIP가 됐는데 네. 더 재밌는 거 거기에서 쇼핑을 하면서 배가 고프니까는 감자탕을 시켜 먹고 네.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고 하는데 명품 가게에서 매장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아이, 안 되죠. 음식 시켜 냄새. 먹었대요 거기서. 원래 향수 냄새만 나야 되는 거예요. 명품 매장은. 근데 그 시켜 먹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야, 점이 가격이다.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렇죠. 재벌보다 더하다. 아 그래요? 재벌은 그래도 짜장면을 시켜 먹을까요? 루이비통 죄송합니다. 루땡땡 매장에서. 권 대표가 실수한 게 뭐냐면 본인이 버카를 쓰고 이랬을 때 뭐 가방을 산다든지 여행 갔을 때 자기 SNS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가면 사진 찍지 않습니까? 네. 요걸 다 올려놨어. 네. 그게 재판에서는 뭐가 되느냐? 증거예요. 그러니까 녹취 증거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인샷 올린 거 본인이 올렸잖아.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불의의 토끼라든지 그런 그 후원금을 1억씩 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네. 1억씩을 내는 분이 이승기는 27,000을 못 쓰게 했어. 이게 양육자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남한테 보이는 모습은 막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이제 예, 예. 관심도 있고 사회에 헌신을 한다, 공헌을 한다 이렇게 보이고 싶으면서 내 밑에 있는 수하에게는 그냥 어뷰즈를 하고 다 착취하고 결국은 뭐 경제적으로 수익 분배 전혀 정당하게 해주지 않고 그게 지금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사람 범상한 사람 아니다. 보통 분은 아니죠. 네, 보통 네. 분은 아닌데. 더군다나 굉장히 좀 일반적으로는 이제 범죄자 집단에서 그것도 가장 화이트 칼라들의 가장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캐릭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궁금증이 들어요. 이 권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소송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연예계에서. 그래서 소속사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 이제 소송 분쟁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날은 뭐 대형 기획사에서는 다 표준 계약서라는 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준 계약서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 투자 대비 이익의 분배의 비율을 다 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문명일 때 미꾸라지를 내가 싹수가 있는 미꾸라지를 딱 봤어요. 그걸 키웁니다. 키웠는데 용이 됐어. 그러면 용이 됐으면
그랬으니까 너는 5년 10년 동안은 내가 투자한 돈을 벌어서야 돼. 몇십 배 벌어야 돼. 이러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공정 계약을 하게 되면 처벌 받으니까. 네, 그리고 네, 요즘 네. 똑똑해서 이렇게 안 하는데, 근데 내가 잘 커가지고 돈 많이 벌으면 나온다 그러면은 저 은혜도 모르는 놈, 싹스 없는 놈 이렇게 하고 소송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근데 그 대목에서 은혜도 네. 없는 놈 그렇게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옛날에 얘기는. 그랬어요, 그게. 아, 그러니까 옛날에 관행을 이제 끊자는 거죠. 계약서에 있는 대로 연예인들이 수행을 했으면 놔줄 때가 되면 놔주자. 아이고 교수님, 네. 황금날을 안 오리를 어떻게 놔줍니까? 그 배를 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 뿅뿅뿅 얘가 이제 늙어서 네. 연구 쓸모가 폐기 되면은 없어지면 그때 방치시키지만 네. 사실 연예가 10년, 20년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빼야 돼. 그러니까 나는 죽어라고 일하는데 아주 뭐 조금씩만 주는 거죠. 네, 조금씩만. 네, 이 요건이 이승기 건인데 네. 엔터테인먼트하고 또 계약자인 그 연예인들하고는 좀 투명하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계약자인 연예인이나 가수들 사실 아껴줘야 돼요. 아껴주고 그들이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회사도 크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이런 관행은 없애버리자. 네, 투명하고 밝게 하자는 얘기지 없어져야 않습니까? 됩니다. 네. 오늘 사건 수정에서 가수 이승기의 음원료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류가 전 세계에 정말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연예인들을 착취하는 사건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명확하게 계약대로, 명확한 기준대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또 그분들을 보면서 웃음과 감동을 느끼는데 연예인들이 우리가 보기와 다르게 이런 안타까운 일에 휘말리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거나 아니면 소송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이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트하고 연예인 간에 확실하고 분명하고 또 정확한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건 수정을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걸 잊지 마세요.